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페이지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카프카 단편집 어느 개 연구입니다. 내 생활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근본에 있어서 달라진 것은 아니지 않는가. 지금 나는 내가 아직 개라는 족속의 일원으로서 살고 있고 그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관여했었던 그 시절을 되새겨본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관찰해보면 이 세상에는 예전부터 어딘가 이상한 것, 다시 말해서 일종의 균열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가장 신성한 종족 모임에서조차 어떤 가벼운 불쾌감이 나를 엄습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은 친한 동료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그래, 이따금씩은 아니었지만 그래 이따금씩이라기보다는 그런 경우가 자주 있었다고 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나에게 사랑스러운 동료 하나가 나타난 것만으로도 어쨌거나 새롭게 보이는 단순한 모습으로만이라도 나는 당황했고 놀라워했고 어찌할 바 몰라 했으며 나아가 절망적이기까지 했다. 나는 어떻게 하든 흥분을 가라앉히려고 했었다. 내가 이런 사실을 털어놓았던 친구들은 나를 도와주었다. 그리하여 한동안은 다시 평안할 수가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불의의 그 놀라운 사실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은 아니지만 나는 비교적 무관심하게 그것을 내 생활에 받아들였다. 아마 그것이 나를 슬프고도 피곤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그 외에도 나는 냉정하고 겸손하며 조심스럽고 계산적인 개였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정상적인 개로서 존속할 수 있었다. 만일 이런 휴식의 한때가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나이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다. 나아가 젊은 시절의 놀라움을 조용히 돌이켜보고 노년의 놀라움을 조용히 견디어 나갈 수 있는 마음의 평정에 도달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굳이 말하자면 나의 불행한, 좀 더 분명히 말하자면 그렇게 불행하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서 결론을 끌어내어 그것에 따라 살아갈 수도 없었을 것이다. 남들과 관계를 끊고서 가망은 보이지 않지만 내게는 꼭 필요한 작은 연구에 오직 몰두한 채 나는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나는 먼 발치에서 여전히 내 족속에 대해 조망하는 것을 잊어버린 적이 없었다. 여러 가지 보고들이 나에게 전해지고 나도 역시 여기저기에서 나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된다. 저마다 나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고 나의 생활 방식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나에게 악의를 품고 있지는 않다. 나는 먼 발치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젊은 개들을 보게 되는데 나에게 그들의 어린 시절이 겨우 어렴풋이 기억되는 그 젊은 세대들까지도 나에게 아낌없이 경의에 찬 인사를 보내고 있다. 내가 이상한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으나 정말이지 결코 타락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만은 잊지 말아야 한다. 잘 생각해보면 나에게는 생각할 만한 여유가 있고 생각할 만한 기분이 들며 또 생각할 능력이 있다. 개란 희한한 족속이다. 우리 개들 이외에도 주위 세상에는 여러 가지 생물들이 살고 있다. 하찮고 비천한 생물이 있는가 하면 말도 못하며 극히 한정된 소리만을 내는 생물들도 있다. 우리 개들 중에는 이러한 생물들을 연구하는 자들이 많다. 생물들에게 이름을 붙이고 그들을 도와 육성하고
그 품위를 높이려고 한다. 나는 이러한 생물들이 어쨌거나 나를 방해하려 하지 않는 한 아랑곳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을 잘못 혼동하지만 관대히 보아 넘긴다. 그러나 내가 묵과할 수 없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우리네 개들에 비하여 그들에게는 서로 협조하는 정신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가 만나도 언짢은 태도로 입을 다물고 일종의 적의까지 품고 지나쳐버리기 일쑤이며 가장 공통된 이해관계만이 그들을 어느 정도 연결시켜 줄 수 있는데 이러한 이해관계에서조차 그들 사이에는 가끔 증오와 시비가 일어난다. 그러나 우리 개들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수많은 심한 차이 때문에 서로 구분되었으나 모두들 한 덩어리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두가 한 덩어리로 말이다. 우리는 서로 밀쳐대며 그 어느 것도 마음대로 밀쳐대는 우리를 저지할 수는 없다. 우리의 법과 제도들, 우리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몇 가지 또는 내가 모조리 잊어버린 수많은 것들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복, 즉 따뜻한 공동생활에 대한 동경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전혀 반대되는 일도 있기는 하다. 내가 보기에는 그 어떤 생물도 우리들 개처럼 널리 분산되어 살지는 않는다. 그 어떤 생물도 그 계급, 종류, 직무에 있어서 그처럼 현저한 차이를 가지지는 않는다. 하나로 모여 살려는 그런 우리가 어쨌거나 극단적인 순간에도 언제나 잘 되어왔지만 실은 서로 떨어져서 때로는 이웃개도 모르는 독특한 일들을 하며 살아간다. 그것도 개의 족속에는 속해 있지 않은, 아니 오히려 그들과는 반대되는 규정을 고수하면서. 그런데 어떤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것들은 건드리지 않는 게 오히려 좋겠다. 나는 이와 같은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다. 내 처지보다도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완전히 빠져있는 일들이 있다. 어째서 나는 다른 개들과 같은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것일까? 나는 나의 종족들과 조화를 유지하면서 살아간다. 간혹 조화를 깨트리는 일이 있어도 그저 어떤 계산을 하다가 생기는 사소한 잘못 정도로 간과해버린다. 나의 마음은 늘 우리를 서로 뭉치게 하는 것으로 향해 있다. 그러나 우리 종족의 테두리로부터 우리를 잡아 끌어내려는 것에 대해서는 등을 돌린다. 나는 젊은 시절에 일어났던 사건을 회상해 본다. 그 무렵 나는 그 나이에는 누구나 경험하듯이 행복에 가득 찬 설명하기 어려운 흥분에 차 있었다. 나는 아직 젊은 개였는데 모든 게 다 마음에 들었고 모든 일이 나와 관련되어 있었다. 내 주위에는 커다란 녀석들이 앞장서서 가고 그들의 리더는 바로 나였다. 또 나는 그들을 대변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불쌍하게 땅바닥에 누워 있어야만 했던 녀석들도 있었는데 그들을 위하여 뛰어다니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들에게 몸을 흔들어 보였었다. 이제 그것은 어린아이들의 공상의 세계로서 시간과 함께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 그 공상들은 큰 힘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그 소나귀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와 같은 무한한 기대에 어울리는 듯한 사건도 일어났던 것이다. 사건 그 자체는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었다. 그 후에도 그런 종류의 더욱 기묘한 사건들을 종종 본 적이 있었는데 당시로서 나는 그런 일을 생전 처음 맛보는 듯한 지울 수 없는 강한 인상을 받았다. 그리고 그 인상은 그 후에 연이어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다. 다름이 아니라 내가 한 작은 개의 집단을 만났다는 것이다. 아니, 이쪽에서 만났다기보다는 저쪽에서 나를 향하여 왔다는 편이 옳을 것이다. 나는 당시 어떤 큰 사건에 대한 예감을 갖고 나는 물론 항시 예감을 갖고 있었으므로 쉽사리 환멸을 느끼기는 했지만 오랫동안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다. 나는 앞뒤를 헤아리지 않고 그저 맹목적으로 막연한 욕구에 끌려 달려가다가 불현듯 여기가 바로 그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멈추어 서서 위를 올려다보았다. 날씨는 맑게 개었으나 다소 습기가 차 있었고 모든 것이 뒤범벅이 되어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냄새가 가득 차 있었다. 내가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아침 인사를 했더니 마치 주술에라도 걸린 것처럼 어두운 먼 곳에선가 처음 듣는 요란한 소리를 지르며 7마리의 개가 나타났다. 비록 그들이 어떻게 그런 소음을 내는지 나로서는 알 길이 없었지만 그들이 개라는 것과 그들 자신이 그런 소음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없었더라면 나는 아마 바로 주랭랑을 놓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멈춰선 것이다. 당시 나는 개라는 족속에게만 주어졌던 창조적인 음악성에 대하여 미처 아는 것이 없었다. 내 관찰력은 발달이 늦어 그때까지도 그 음악성을 알아보지 못했었는데 그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음악은 젖먹이 시절부터 두말할 나위 없이도 생활의 필수적인 요건으로서 나를 사로잡고 있었으며 또한 음악을 음악 이외에 내 생활에서 억지로 떼어버릴 수도 없었다. 그것은 어린아이에게도 이해가 되도록 은연중에 제시되었다. 저 7마리의 위대한 음악가들은 나에게는 더욱 놀랍고도 압도적인 것이었다. 그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었고 노래를 부르는 것도 아니었다. 저마다 일제히 혈기왕성한 표정을 하고 입을 거의 여는 일이 없이 텅 빈 공간으로부터 마법적인 힘으로 음악이 솟아나게 하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다 음악이었다. 발을 올리고 내리거나 고개를 갸웃거리거나 달리고 멈춰서고 한 마리가 다른 개의 등 위에 앞발을 얹고 그리고 똑바로 선 앞의 개가 다른 모든 개의 무게를 지탱하고 있거나 혹은 땅 가까이 몸을 끄는 복잡한 형상을 하고도 한 번도 실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서로 간에 규칙적인 결합 형태를 취하기도 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하기도 한다. 맨 끝에 한 마리는 아직 좀 불안정한 상태여서 재빨리 다른 개들과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멜로디가 울리는 소리에 가끔 비틀거리기도 했지만 불안정하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다른 개들의 대단한 안정감에 비해서 그렇다는 것이지 비록 불안정한 감이 훨씬 크고 보다 헐렁하더라도 다른 위대한 명인개들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박자를 유지해 주었으므로 무너지는 일이란
결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모습을 거의 보이지 않았고 정말 그들 모두는 모습을 보인 적이 거의 없었다. 그들이 나타났을 때 나는 마음속으로 인사를 보냈다. 그들이 일으킨 소란스러운 소리에 몹시 놀라기는 하였으나 그들 역시 나나 너나 조금도 다름없는 개들인 것이다. 나는 길에서 개를 만나면 습관적으로 쳐다본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인사라도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 개들 역시 아주 가까이 있었다. 나보다 훨씬 나이가 들어 보이고 나처럼 길고 풍성한 털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 크기나 용모는 비슷한 데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매우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다. 나는 그러한 혹은 그와 유사한 류의 많은 개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생각에 잠겨 있노라면 음악이 차츰 우세해져서 이런저런 실질적인 작은 개들로부터 나를 완전히 떼어버린다. 그리하여 마치 고통에 던져진 듯 울부짖으면서 온 힘을 다하여 저항해 보지만 완전히 내 마음과는 반대로 나로 하여금 음악 이외의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 음악은 높고 낮은 모든 방향으로부터 다가와 청중을 그 한가운데로 끌어들여 매료시키고 숨막히게 한다. 여전히 음악과 가까이는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는 먼 거리감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청중과는 관계없이 아직도 어렴풋이 나팔 소리가 울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고는 다시금 음악에서 해방된다. 음악을 계속 듣기에는 너무 피로해졌고 너무나 쇠진해졌고 너무나 약해졌기 때문이다. 음악에서 해방되자 그 7마리의 작은 개들이 행진을 하고 뛰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결코 상대방을 매혹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쪽에서 말을 걸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더군다나 나는 어린애나 마찬가지이므로 마음 내키는 대로 누구에게나 질문을 던지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내가 질문을 할까 말까 하는 사이에 다시 그들의 음악이 들려와 나의 의식을 빼앗아가고 나의 주위를 빙빙 도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마치 이 음악의 동료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음악의 희생자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게 자비를 청했음에도 나를 이리저리 내동댕이 치더니 드디어 아무렇게나 쌓아올린 목재 속으로 몰아넣음으로써 나를 그들 본래의 폭력으로부터 구해주었다. 근처 주위에는 목재가 쌓여 있었는데 나는 지금까지 그런 줄을 모르고 있었다. 이 목재들은 나를 꼭 안아주었고 나로 하여금 머리를 숙이게 하였다. 저기 밖에서는 여전히 음악이 울리고 있었지만 나는 잠깐 숨을 돌릴 여유를 갖게 되었다. 7마리 개들이 예술이 이것은 나에게 불가사의한 것이며 나의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영역의 것이기 때문에 나와는 도저히 인연을 맺을 수 없다. 예술 이상으로 나를 놀라게 한 것은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에 완전히 스스로를 내맡기는 그들의 용기였으며 파멸되지 않고 그것을 조용히 견디어 나가는 그들의 역량이었다. 내가 숨겨진 구멍으로부터
좀 더 자세히 관찰한 바에 의하면 그들은 그렇게 안정된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극도의 긴장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나는 분명하게 인식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안정되게 움직이는 듯한 발은 한 발 한 발 내디딜 적마다 끊임없이 경련을 일으켜 비틀거리고 절망에 빠진 때와 같은 두려운 시선으로 하나하나를 노려본다. 그러면 언제나 긴장됐던 혓바닥은 곧바로 주둥이로부터 다시 축 늘어지는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초조하게 만드는 것은 성공 여부에 대한 불안 때문은 아니었다. 그만한 용기를 가지고 그런 일을 실현하여 보인 자가 불안해할 리 없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불안일까? 누가 그들로 하여금 그런 짓을 하도록 강요한 것일까? 그들은 열심히 도움을 청하고 있는 듯이 보였으므로 더 이상 잠자코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큰 소리로 소음이 나는 쪽을 향해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들은 전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나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한 태도였다. 동료 개의 부름에 대하여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미풍양 속에 거슬리는 행위이다. 사정이야 어떻든 위대한 개건, 비참한 개건 간에 이러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그렇다면 그들은 개가 아니란 말인가? 그럴 리가 없다. 귀를 기울여 잘 들어보니 조용히 서로 부름으로써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어려움을 가르쳐주며 실패에 대해 경고해주는 것이었다. 특히 대부분의 부름을 받고 있는 말썽꾸러기인 맨 끝에 작은 개는 가끔 나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나에게 무슨 응답을 하였으면 하는 기색이 보였으나 그것은 허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잠자코 참고 있었다. 어째서 응답이 허용되지 않았을까? 우리의 법률이 무조건 요구하고 있는 그것이 어째서 이 경우에는 안 되는가? 그때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었고 나는 거의 음악을 잃어버렸다. 여기에 있는 이 개들은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비록 위대한 마법사라 하더라도 법은 지켜야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린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리하여 나는 그때부터 더 많은 것을 인지하였다. 만약 그들이 자기 죄를 알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다면 거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연출하는 모습을 관찰해 보는 게 좋을 것이다. 나는 음악에 현혹되어 지금까지 미처 모르고 있었지만 그들은 모든 수치심을 벗어버렸다. 비참하기 짝이 없는 것들이 오히려 가장 우스꽝스러운 천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뒷다리로 똑바로 서서 간다. 아휴, 저 꼬락선이라니. 그들은 벌거숭이가 되어 그 알몸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자랑거리인 것이다. 어쩌다 무의식 중에 앞발을 내디딜 경우에는 마치 잘못이나 범한 듯이 당황해하면서 얼른 앞발을 다시 올렸다. 그것은 마치 자신이 깊은 죄악에 빠져 있었던 것을 사죄라도 하는 듯이 보였다. 아, 세상이 거꾸로 뒤집혔단 말인가? 나는 어디에 있었나?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되면 내 자신의 존재가 문제시 되므로 한시도 참을 수 없다. 나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목재들에게서 빠져나와 단숨에 개들에게로 뛰어가려고 했다.
나와 같은 빈약한 제자가 교사의 임무를 맡아야 하다니. 그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주지시키고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늙은 개가, 그토록 늙은 개가 하고 나는 중얼거렸다. 그러나 몸이 자유로워져서 개들로부터 두세 걸음 떨어진 거리에 이르렀을 때 다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와서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언제나 균형을 유지하면서 아주 먼 곳으로부터 맑고 강하고 규칙적인 조금도 변조됨이 없이 가까이 들려오는 소리. 그 소리야말로 소음 속에 떠도는 진정한 선율일 테지만 그 소리가 힘을, 두려운 일이지만 내가 견디지 못할 정도가 아닌 충분히 발휘하여 나를 주춤하게 만들지 않았던들 나는 흥분하여 이미 낯익은 그 소음에 대항했을 것이다. 무슨 놈의 음악이 이렇게 개들을 혼란시킨담. 나는 발이 더 이상 앞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이 다시 버티고 서서 범죄를 거듭한다 해도 나는 이미 그들을 타이르려고 하는 의욕을 잃어버렸던 것이다. 나는 아직 강아지에 불과하였다. 어떻게 그런 어려운 일을 나에게 요구할 수 있었던가. 나는 작은 몸을 웅크리고 끙끙 울었다. 만일 그 개들이 나의 의견을 물었다면 나는 그들이 옳다고 인정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그들은 모습을 나타냈던 어둠 속으로 모든 소음과 빛과 함께 사라져버렸다.